목요일 1부는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칼폴리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 박수홍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네요. 그러게나요. 네. 네. 요새는 박사님을 일주만 안 돼도 왜 이렇게 그게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지. 또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달이 뭐야 한 1년은 지났어요. 네. 더군다나 이제 그 박사님께서 또 다음 달에는 네. 멀리 좀 다녀오시는 일이 있어서 한국 다녀오시면 저희가 좀 길게 헤어져야 돼서 오늘은 네. 단단히 마음 먹으세요. 잠시만 작별을 하는 걸로. 네. 오늘까지는 이렇게 인사를 나누지만 네. 네, 다음 달에는 또 여기 안 계시는 바람에 네. 네,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네. 뵙게 될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다녀오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시기 전에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시고 가시겠어요? 네, 두 분은 이제 라디오 진행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각 세대별로 좀 유행하는 유행어들을 아주 빠삭하게 아실 것 같은데. 안 빠삭해요. 아세요? 저희 좀 떨어져요. 네, 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행어를 보면은 좀 그 세대의 사고방식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주 오래된 유행어지만 어렸을 때 이제 유행했던 것들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그 OTL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람이 약간 좌절한 모습, 네. 이모티콘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좌절한 모습을 이렇게 대문자 OTL을 이렇게 써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좌절해서 엎드려 있는 모습 같거든요. 오. 그런 것도 유행을 했던 적이 있고 약간 뭐 그런 게 유행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20년 전 생각해보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약간 대학교 때. OTL이요? 네, 그런 것도 유행을 했었고 뭐 짱나, 뭐 짜증나의 뭐, 그렇죠. 뭐 이렇게 줄임말도 있었고 또 안습이라고 뭐 안구에 습기 찬다, 이게 눈물이 흐른다는 네. 말을 그런 식으로 유행을 한 적도 있었고. 보기 민망하다. 뭐 그럴 때 이제 안습이란 말 쓰고 뭐 이랬었죠. 그럴 수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유행했던 말들을 이제 보면은 약간 조금 이제 어떤 절망이나 좌절이나 어떤 민망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낼 때 그때 어떤 유행어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제 최근에 젊은 친구한테 네. 뭐 정정해 준다고 얘기하다가 꼰대 취급당했는데요. 네. 네. 뭐 가령 이제 역사 그 자체입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역사 그 자체라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 그 잡채라고 예, 썼더라고. 맞아요. 그것도 그래서 유행어예요. 제가 잘못 썼는 줄 알고 잘못 썼는 줄 알아서 정말 진심 잘못 썼는 줄 알고 잡채. 아니 어떻게 역사 그 잡채라는 말을 쓰세요. 역사 그 자체지 그랬더니 정말 바라보는 눈길이 네. 저를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바라보더라고요. 저분 큰일 났다. 이런 얼굴이었죠. 저 아저씨 뭐라는 거야라는 그런 표정. 네. 그래서 맞아요. 요즘 그 자체라는 말이랑 잡채가 발음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네. 그거를 이제 좀 쓰다 보니 유행어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굳이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네. 좀 그 세대에서 유행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네. 정말 민망했어요. 저는 그때. 바라보는 눈길이 정말 이 세상 사람이 못 아닌 것처럼. 들어보셨어요? 약간 이런 이 아저씨 뭐라는 거야? 딱 이거였었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아니 무슨 말인지 이제는 이제는 알아요. 이 잡채가 요새 유행하는 말이구나 그랬는데 네. 그 괜히 이렇게 조금 안다고 어디 가서 아는 척하고 지적했다가는 네. 정말 꼰대 취급당하겠다 싶은 생각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걸 당연히 기대할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아니고 얘 뭐야 딱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제가 처음 보는 어떤 단어다 이거 좀 틀린 것 같은데 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오히려 반대로 이거 혹시 요즘 유행인가? 그래. 그거부터 물어봐야 돼. 요즘 어. 혹시 그런 게 유행이냐 이렇게 물어봐야겠더라고요. 그 박사님도 그런 저 수준이에요. 그런 경험 많았어요. 그 본인이 쫓아갈 알고 수가 있는 없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게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어. 네. 그래서 그 유행어라는 걸 참 쫓아가기가 힘든데 저는 오늘은 좀 진짜 최신 유행어를 좀 들고 왔는데 큰일 왜 났다. 들고 왔냐면 이 말이 저는 참 요즘 세대에 아주 좋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보여서 들고 왔어요. 아 그래요? 요즘에 혹시 원형적 사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뭐 못 들어보셨고 네. 원형적 사고? 원형. 원형적 네, 좀 사고.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오히려 좋아 이런 말도 들어보셨나요?
오히려 좋아? 네, 이것도 유행어거든요. 아 유행어예요?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이런 좋아. 게 유행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개의 오히려 말을 좀 좋아. 들고 왔는데 네. 우선 원형적 사고가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아이브라고 하는 요즘 진짜 인기가 많은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한국에서 거의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래요. 아 그래요? 네. 우리는 몰라. 네. 어렵네요. 네, 그런 가수 네. 이제 그룹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멤버 중 한 명의 이름이 원영이에요. 오. 네, 그래서 원영이가 자주 쓰는 사고 방식이다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원형적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팬들이 부르는 말인데 그 친구가 생각하는 방식. 네, 그분이 네. 이제 생각하는 방식인데 그 단어들이 좀 이제 점점 더 대중적으로 이제 좀 쓰이게 되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 유행어가 됐는데 네. 그게 그러면 어떤 사고 방식이냐 궁금하잖아요. 네. 그게 어떤 사고 방식이냐면 그 장원영이라고 하는 멤버가 가진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인데요.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제 굉장히 갑자기 비가 왔다. 이런 날씨가 좀 안 좋았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괜히 막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어제 갑자기 비 왔는데 다 좋았어 행복했어 이렇게 좀 다 뭐든지 좋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 같은 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라고 네. 친다면 이 원형적 사고의 예는 어제는 갑자기 비가 와서 추웠어. 근데 어제 비가 와서 오늘이 더 내 스타일 써니데이다 이렇게 밝게 얘기를 하는 게 원형적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미묘한 차이가 있네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네. 지금 약간 물음표가 머리 위에 그게 아니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이런 얼굴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차이라기보다는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이런 얼굴 아니에요, 김영준 씨 혹시? 어떤 마음이신가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원형적 사고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갖는 일반적인 사고일 수 있는데 그게 왜 원형적 사고라고 특정화돼서 특별하게 아. 느껴지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어제 잘못된 건 잘못된 거로 쿨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오늘은 또 오늘 나름대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이건 일반인들이 다 갖고 있는 사고 방식 같은데 아닐 수가 있다는 거겠죠. 아, 그런가? 일반인들이 다 이제 어떤 것이든 다 좋게 생각하고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해로운 긍정적 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제 비가 왔는데 추웠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어제 비가 왔지만 다 좋고 다 너무 행복했고 뭐 따뜻했어라고 좀 약간 거짓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도 불편한 있고. 것들은 덮어버리는. 네, 불편할 걸 덮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불편한 것에 빠져버릴 수도 있죠. 그렇죠. 어제 너무 추웠고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고. 왜 하필이면 이런 날인지 모르겠어. 뭐 네, 이런. 그런 사고들이 많을 수 있는 와중에 이제 이 멤버가 물론 대중적인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뭐 스팟라이트를 받은 것도 있겠지만 이분이 하는 말을 이제 보면은 무조건 어떤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라 힘든 상황을 수용. 어제 추웠어. 되게 힘들었어. 그래 인정 그건. 네, 하지만 동시에 그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노력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어제는 그랬지만 그래서 오늘이 더 새롭게 느껴지고 더 행복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사고 방식이 어떤 젊은 세대들에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사고 방식이 조금 더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세월을 살아오신 어른분들한테는 익숙한 사고 방식일 수도 있지만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더라고요. 이거 정말 꼰대 같은 질문인데요. 네. 이 원형적 사고의 주인공인 원영이라는 그 가수는 몇 살이에요? 좋은 여기 질문을 지금 주셨는데요. 사진을 띄워주셨어요. 아. 이렇게 이분이에요. 이렇게 젊은 이렇게, 분이신가 봐요. 이렇게. 그 장원영이라는 네, 가수분이 저분인 거 사진이. 네. 네. 제가 안타깝게도 몇 년생인지는 네. 지금 모르겠는데요. 아마 뭐 무지 20대 무지 어린 초반. 네. 얼굴인데요. 네. 근데 이제 저런 사고 방식이 원영적 사고라는 네. 명칭으로 불린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패러디들도 요즘 있어요. 땡땡적 사고라는 말들이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어떤 인물이 자주 쓰는 말이나 방식을
의해서 그 사고 방식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누구적 사고다 이런 말들이 좀 유행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화적 사고도 하나 만들자. 정화적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고.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평균적 사고, 정화적 사고 어떤 걸까? 네. 일단 저희는 극단적입니다. 네. 좀 네. 많이 다를 다르죠. 것 색깔은 같아요. 다른데요. 그 원형적 사고가 집중받을 수 있는 배경은 초등학생이나 젊은 친구들이 그런 사고 방식을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래, 그 좋은 질문이다.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신선하게 다가왔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네. 와, 이거 좋다라고 했다면은 그게 이제 젊은 세대들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아까 다른 예로 들었던 오히려 좋아도 뭐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지만 네. 그게 유행어가 됐다는 거는 뜻밖의 어떤 난관이 닥쳤을 때, 안 좋은 상황에 닥쳤을 때 아니야,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갈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유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사고방식이 더 필요하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네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뭐든지 살짝 삐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커서 평균적 사고죠. 네, 평균적 사고로 하면 네. 오히려 좋아라는 표현은 저는 이게 과연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그냥 만약에 어떤 남자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힘들어. 네. 그러면 그 아픔을 조금 겪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오는 아픔을 핸들할 수 있는 내공이 생길 텐데 그냥 오히려 좋아라는 식으로 애써 그걸 묻어버리고 그냥 좋아 쪽으로 가면 그런 아픔들을 그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당할 텐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핸들하려고 저렇게 그냥 덮고 가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네. 네. 그 오히려 좋아의 순간이 굉장히 앞서면 김영준 씨의 지적이 맞겠지만 맞아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거나 아니면 그 과정을 극복한 상태라면 오히려 좋아가 좋은 방향이 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두 분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먼저 예로 들었던 원형적 사고가 왜 제가 좀 좋게 봤냐면 그 어떤 힘들었던 부분을 수용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오히려 좋아라는 유행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 말이 정말로 어떤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잘 쓰일 수 있으려면 그 타이밍, 언제쯤 내가 그것들을 내 스스로에게 아니야, 이렇게 힘들었지만 뒤돌아서 보니까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니까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의 타이밍이 분명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네. 이게 만약에 유행어가 지금 박사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처럼 네.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전 세대 소위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러면서 그냥 그 뭐든지 위로받으려고 했던 그런 느낌, 뭐 일반화시키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만 아프면 환자죠. 아프면 청춘이 아니고 환자지. 그런데 그런 식의 뭉뚱그림으로 자신들의 아픔을 네. 그냥 대충 보편화하고 지나가려고 했던 그런 세대들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물론 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사과 말씀드립니다. 네, 하지만 좋은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방금 비교를 좀 해보자면 화자가 누군가, 그 유행어의 화자가 누군가를 좀 따져보면 또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누군가가 누구에게 해주는 조언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히려 조화를 이렇게 들었을 때에는 그리고 용법을 이렇게 보면은 아니야, 오히려 좋은 거야, 이렇게 약간 좀 힘을 내서 하는 말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화자가 누군가에 따라서도 좀 이 유행어의 시대상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삶을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 좀 엿보이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좀 젊은 세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또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요즘 굉장히 이 젊은 세대를 이제 MZ 세대라고 부르면서 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약간 좀 낙인스러운 특징들이 좀 있더라고요. 너무 이제 고착화돼 버린. 네. 생각 없고 미래를 미래를 준비 안 신경 쓰지 하고 않고 네. 준비 안 하고 너무 거저 먹으려고 그러고 거저 먹으려 그런 한 어떤 죄송합니다.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지. 아마 들으시는 네. 분들도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착화된다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사실 살펴보면 이런 단어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또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MZ 세대나 젊은 세대들을 기성 세대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성 세대들조차 우리가 MZ 세대 나이였었을 때 그 전에 기성 세대에게 똑같은 맞아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어디서 뭐 고대 벽화를 발견했는데 그 고대 벽화에 네. 새겨져 있는 상형 문자를 해석해봤더니 요새 애들 참 버르장머리 요즘 애들 머리 없다. 없다. 그건 고대나 지금이나 맞아요. 똑같은 거죠. 네. 네. 그런 점에서 관점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거기서 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생각하신다고 이게 지금 분석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다면은 아까 우정아 씨가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은 면들이 있으니까 이게 설득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모든 유행어에는 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단어가 생겼을 때에는 그러한 현상이 없기 때문에 그 단어로서 정의를 하는 부분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유행어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본받아 보자라는 점에서 그런 유행어가 생기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네. 두 가지의 면이 모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라고 이제 습관화된 청년들도 있겠지만 네. 그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것을 보고 이런 유행어가 있구나 또 배우는 청년들도 있겠죠. 네. 오늘 이렇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네. 핫한 말씀을 주셨을 때는 또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었어요. 네. 큰일 났네 진짜. 저도 따라하기 오히려 좋아. 어렵네. 이건 거의 잡채에서 받았던 충격 이상인데. 이거? 원형적 사고라는 표현을 딱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학술적인 용어지라는 생각이 저도 들 처음에 정도였어요.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걸 이제 따라가기 오늘 쉽지 들으셨으니까 않네요. 이제 여기 또 직원분들 젊은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이런 말 들어봤냐고. 이 앞으로 자제분들하고 대화 나눌 때도 네. 뭐 자제분 이름이 만약에 뭐 스티브야 그러면 스티브적 사고 뭐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또 반가워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엄마가 물론, 아빠가 네. 이런 걸 이해한다고. 그렇죠. 좀 긍정적인 면에서 그렇게 붙여줘야겠죠. 조롱이나 비난은 안 되겠지만. 조롱이나 네. 비난은 안 되겠죠. 어. 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네. 이 시간은 칼폴리 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창에 올려주신 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 저희가 장원영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이 없다 보니까 또 바로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우, 장원영 좋아한다 그러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다른 분은 저희가 몇 살이에요라고 꼰대스러운 질문을 드렸더니 네. 그럼에도 2004년생입니다라고 네. 또 2004년생. 정확하게 몇 살인지 알려 주셨고요. 네. 다른 분께서는 아프니까 청춘이고 중년이고 노년입니다. 사실 다 힘들어도 사는 거죠 뭐라고 올려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답이고요. 또 요새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게 쇼펜하우어의 얘기랍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쇼펜하우어가 그랬다고 왜 당신의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네. 그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렇게 짤로 유행이라고 또 정보 주셨고요. 또 다른 분께서는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소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이 순신적 사고가 원조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네. 라고 와, 올려주셨습니다. 네. 오래 거슬러 올라. 다 알고 계셨네요 그러면은. 네. 그러게요. 저희만 모르고 저희만 있었네. 몰랐나 봐요. 땡땡적 사고라는 표현을 이미 쓰고 계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이게 원조라고 네. 아시는 하시면서 거군요. 지금 네.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그 유행어를 이미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만 그게 뭐예요? 뭐 이러고 있었던 거지.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원형적 사고. 네. 오늘 배워봤는데 김영준의 사고는 어떤 사고인가요? 쇼펜하우어가 그랬다고 왜 당신의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냐라는 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글쎄 쇼펜하우어의 이 말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준식 사고는 뭐냐고요?
질문이에요. 인생이 힘들지 않으면 그러면 장땡이죠. 네, 굳이 힘든 걸 각오하고 살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맞닥뜨리게 되면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희망하고는 상관없이 맞닥뜨리게 되면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굳이 삶이 힘들다는 걸 전제로 시작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쇼펜하우어는 그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은 자유의지를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결정론자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얘기를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그게 형준적 사고입니다. 네. 박사님은 어떤 사고로 규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한마디로 얘기하시면. 어려운 질문이네요. 막상 질문을 받고 나니까. 저는 저의 기본적인 그 어떤 생각을 예전부터 느꼈는데 지금 박사님 허를 찔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뭔가 이게 맞나 싶은데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이게 그렇죠. 과연 제 말에 지금 이 맥락에 맞나라고 모르겠는데 네. 저는 항상 이 말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에 남았던 이유가 정말 나를 돌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구나가 저는 항상 이게 큰 뜻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지금 딱 말을 주셨을 때 그 단어가 먼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좀 뭐 세상을 위한 일이든 남을 위한 일이든 전제는 나를 먼저 돌보고 내가 이제 괜찮아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거에 첫 번째 답이 될 것 같아요. 네, 좋네요. 근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박사님적 사고에 상당히 설득 많이 당하고 공감하고 네, 그리고 배워가는 그리고 닮아가는 그럼요. 그런 편입니다. 네. 네. 이런 젊은 친구들의 이런 사고 방식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플라이 한다면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세요? 네, 제가 이 유행어를 봤을 때 반가웠던 이유가 또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우울증을 가지고 앓고 있는 분들의 사고 방식과 대비되는 면에서 반가웠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인지 치료라고 하는 그 어떤 심리 치료의 아주 큰 부분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람이 하는 생각과 말이 우리가 이제 감정적인 고통과 굉장히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아론 백이라고 하는 이 인지치료의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3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네. 그 3가지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부정적 사고 또 미래에 대한 부정적 사고예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의 예는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예가 있을 것이고 스스로에게 점수를 별로 안 주네요. 네. 또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는 세상은 다 나를 배신하게 돼 있어. 다 나에게서 등을 돌려. 이런 이제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또 예가 있을 것이고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 돌아가는 세상 꼬락서니가 참 마땅하지 않은 거죠. 당신이 볼 때. 그렇죠. 네. 또 마지막이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인데요. 내 앞날엔 희망이 없어. 다 틀렸어. 세상은 희망이 없어. 이렇게 좀 미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건데 혹시 박사님 저는 가끔씩 농담 삼아 그런 얘기 잘하는데 이번 생에서는 됐어. 뭐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미래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이 없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정말 어떤 의도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뭔가 수용과 해악의 의미에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깊은 우울감에서 정말 나에겐 앞날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대화를 통해서 들었던 말은 좀 전자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로가 되네요. 위로가. 네. 네. 네, 이 3가지 자기 자신, 세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네. 나는 원래 이 모양이고 나한텐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뭘 할 수 있겠어요.
있잖아요. 또 세상에 대한 뭐 그런 부정적인 사고도 그렇고 뭐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론 벡이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사고 특징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이 원형적 사고 요거가 참 대비돼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좀 키울 수 있고 네. 그게 바로 이 부정적 사고를 이제 맞서게 되는 우리 안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봤을 때 여기서 좀 힌트를 저는 얻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억지로 뭔가 좋은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힘들었던 부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동시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빗줄기가 뭐가 있는지 뭐 희망 뭐 동화 중이라도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는 그 노력 자체가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낄 때 점점 더 그 빛을 조금씩 넓혀가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좀 연결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박사님 그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확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위협 네.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는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 창문을 열고 가운데 손가락을 네. 잘못은 지가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정말 화가 났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그냥 빵빵거리기도 하고 막 쫓아가기도 하고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제 모습이야. 그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들었던 게 이런 사소한 일에 내가 반응하면 내 삶이 사소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똑같은 의미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 세상에 부정적, 미래에 부정적이라는 게 이게 그 교수분이 박사님이 하셨다는 말씀인데 네. 따로따로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인 게 아닐까. 그러게요. 내가 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네. 세상 돌아가는 꼴이 부정적일 네.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내 삶이 부정적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싫은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는 예전에 세상이 그렇게 비판적이었고 그 비판적이라는 게 내가 깨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내가 지식이 있다,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사고 방식이 결국 내 삶을 내가 부정적으로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면서부터는 네. 웬만하면 우정아 씨를 닮아가려 그래요. 그래 웬만하면 다 아름답고 웬만하면 그래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래 괜찮아. 결과가 이제 곧 나오겠지. 네. 뭐 이런 기다림.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을 네. 하시는 걸로.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그런 까칠함이나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저 스스로를 좀 끌어내려고 의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결코 깨어 있으면 아니다라는 반성을 하는 거죠. 네. 김영준 씨랑 같은 결을 방금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나는 세상에 대한 부정이 요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불편해서 내가 내 세상만이라도 진실로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마음을 먹으면 내 세상만은 바뀌죠. 네. 라고 하셨어요. 같은 결이죠. 너무 같은 좋은 결이어서 말씀이에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게요. 선생님 말씀하고 있는데 또 글이 올라와서 이게 느낌이 비슷하다. 정은 선생님이 정말 강한 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적어도 세상이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그런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대개는 이제 그런 파장에 영향을 받아서 나 스스로도 그 가스라이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선생님 거기에 영향 안 받으시겠다는 건 정말 강한 심성을 가진 분이신데요. 맞아요. 정말 100% 동의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일로 인해서 닥친 상황에 있을 때 정말 굉장히 쉽게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무 무력감을 느끼고 이 세상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느끼기가 굉장히 쉬운데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내가 무력감과 우울감을 쌓아 나갈 수 있는 힘이 스스로에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내 세상을 내가 바꿀 수 있는 노력 너무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 설교 말씀 듣는 것처럼 네.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영준 씨가 지금 상담 받으시는 것 같다고 저는 박사님께 털어놓는 그 느낌이. 박사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항상 개인적인 상담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네. 이런 개인적인 상담을 받는 힐링 이런 느낌이 저 혼자만은 아닐 거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한 분 한 분이 박사님의 말씀에 그래 그렇지 하면서 고개 끄덕거려 주신다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요거 아이디 쓰시는 분 아이디가 되게 예뻐요. 네. 아이디를 예쁘네요. 공개하지 않는 게 저희 아침마당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립니다만 네. 아주 예쁜 아이디 쓰고 계십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박사님 그렇게 그 어려운 얘기들, 그 힘든 얘기들, 그 다음에 삶의 부정적인 기운들 그런 것들을 수긍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과 거기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 그게 네. 과연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아까도 이제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덜 까칠해지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영향과 나 스스로의 어떤 강단, 나 스스로의 규준을 갖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도 스스로 이제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가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과 이제 상담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 부분에 항상 초점이 가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세상이 나에게 준 영향에서 벗어나서 나의 영향력을 조금 더 내 스스로를 위한 나의 영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가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그 분리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대개는 휘둘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휘둘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분리를 시키는 세상에 돌아가는 부정적인 기운과 지금 저분처럼 본인을 지켜간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런 중심 잡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네.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영향으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가 이제 힘을 길러가는 것들이 좀 따라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례로 이제 저도 가끔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뉴스를 이제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정말 제 감정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고 세상이 돌아가는 일이 뭐 정말 사건 사고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런 점도 있고 또 다른 예로는 저처럼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좀 힘든 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상대를 하다 보면은 그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네, 이 영향이 있고 네네. 또 번아웃으로 되기도 하고 공감 피로라는 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영향을 나에게 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신이 아니고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영향에 대해서 잘 알아차리고 인지를 해야 되고 그러면 나에게 언제 쉼이 필요한지도 알아야 하고 그래서 내 자신에게 이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쉼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꾸준히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 분리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조금은 수월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만 뒷분리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네. 창에 어떤 글을 올려주셨냐면 네네.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올려주신 선생님 네. 저랑 지금 찌찌뽕입니다. 생각이 네. 상당히 지금 비슷하게 갔는데 네. 그래서 더 이상 한국 음주운전 관련 기사 안 보려고요. 한동안 처음에는 너무 기사화돼서 그걸 봤는데 이거 누구 얘기하시는 건지 대충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요즘 부분일 뉴스에 겁니다. 핫하죠. 너무 네. 핫하죠. 네. 뭐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분처럼 저희가 아까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안 좋은 얘기들이 뉴스가 많이 되잖아요. 좋은 얘기가 뉴스가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안 좋은 것에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에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네.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네. 그런 뉴스와 저를 분리시키는 작업도 쉽지가 않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이분이 지금 음주운전 관련 기사 안 보는 것처럼 피로도가 있죠. 저도 네. 최근에는 기사를 헤드라인만 봐요. 안에 물론 궁금한 건 들어가서 보긴 하지만 자꾸 전문을 읽다 보니 그리고 전문을 듣다 보니 보다 보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에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영향받을 필요는 없지.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네. 비겁해지는 겁니까? 세상사에?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런 점에서 더욱더 이 세상의 어떤 정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가치와 어떤 정의를 위해 싸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얼마나 그 피로도가 높은 일을 하시고 있는지를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렇게 어떤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를 위해서 또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많이 힘쓰시는 분들일수록 정말 질 좋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본인이 이제 내가 비겁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죄책감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정말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향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그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부분이 그러면은 뭐 눈도 닫고 귀도 닫고 나 혼자 행복한 세상을 살으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 우리가 어찌됐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해서 본인이 믿는 어떤 가치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터링이 필요한 것도 본인이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것도 본인이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한다라는 거를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제가- 똑소리 나죠? 제가 이러니 박사님을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엄지척 올려주시면서 인류 대대로 연장자와 젊은 세대의 스테레오 타입이 있습니다. 상호 부정적인 관점이 있죠. 꼰대 vs 젊은 애들, 이거 말세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유행 단어가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움 이후에, 박사님의 말씀 이후에 어느 시대, 어느 세대, 어떤 나이, 성별, 세대, 인종 등의 부정적인 고정관념, 그리고 그런 모든 고정관념들이 나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사고적인 생각으로 바뀌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정리해 네. 주셨네. 또 좋은 이분께서는 정리 감사합니다. 카톡에서 올려주신 또 다른 분은요. 저는 모든 면에서 그러려니 하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떠한 부분에 분노하고 우울해한다면 크게 우울해한다고 해서 크게 변하는 게 없다면 제 기준만 스스로 지키면서 세상을 그러려니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감정 소모가 심해서 너무 힘듭니다라고 네. 올려주셨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려니 그래서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또 마지막으로 보내드려야 되는 한마디 더. 네. 예전에 우리가 그 국어 시간에 배웠나 국사 시간에 배웠나 이 선생님이었어요. 이황 퇴계 선생님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인 둘이 와서 서로 싸우다가 와서 그리고는 물어보죠. 얘가 이러이러해서 이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 네 말이 맞네. 그러니까 또 다른 하인이 그게 아니에요. 얘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 네 말도 맞아. 그러면 누가 말이 맞는 거예요? 뭐 이랬던 기억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 국사 시간에 배우면서 이분은 왜 이렇게 줏대가 없어 그랬거든요. 명확한 결론을 원하는데 이분한테는 결론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의 관점에서는 저 사람의 관점이 맞고.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옳고 네, 그름의 그렇죠. 명확한 기준을 필요로 하고 그것만을 추구했는데, 그게 요새 유행하는 소위 다양성의 포용? 네. 그분이 먼저 선각자적으로 먼저 그러게요. 그러셨나 하는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그런 사고 방식, 포용적인 사고 방식이. 네. 그래서 그러려니라는 말씀에 네. 상당히 큰 또 네.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 참 많은 분들께서 의견도 저희들 주셨어요. 진행자들이 해야 되는 그 얘기들을 다 그냥 채워주시고 네.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네. 저는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 수업 잘 다녀오시고요. 네, 네. 잘 다녀오시고 네. 충전 잘 하시고요. 네, 모두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셔요. 네, 맛있는 거 많이 건강하세요. 드시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박수원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